안녕하세요. 조스타트합니다. 오늘 말일 7월 31일 맞나? 아이고 6시 25분. 와 덥다. 25도. 습도가 상당하네. 습도가 상당해. 어제 우리 저기 딸내미하고 집사람하고 집 앞에 잠깐 앉아있는데 그 양쪽이 다 사방이 통유리여가지고 야 신기하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죠? 16시경인가? 비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 남서 방향에서 부는 바람과 함께 비구름이 그냥 쏟아지더라고. 세차게 북쪽 방향으로 그냥 남서풍이 불면서 그냥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 통유리에 있는 그 개방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기둥 빼고는 전부 유리였는데 물론 샤시가 이제 얇게 있겠지만 비를 이렇게 오롯이 360도 방향으로 비를 안 맞으면서 360도 방향으로 그 온전히 바라볼 수 관찰할 수 있는 게 야 신기하더라고. 에어컨 틀어야겠다. 괜찮더라고. 야 비가 한 15도 정도 뉘어가지고 막 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휘리릭. 장관이야 장관. 아 진짜 야그 개방감 있는 곳에서 비를 안 맞으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그런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카페가 됐든 그죠? 펜션이 됐든. 오늘은 예전 봄에 한번 그 교포라는 이제 교포청인가 동포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외 이민국식으로 법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포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법무부에서 관련된 행정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전 정부에서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면서도 티가 안 나는 뭐 그런 어떤 부서의 업무였던 것 같아.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보완도 있을 거고 뭐 구질구질한 내부의 뭐 이제 업무적인 야 이 차 입다 이게 뭐야. 그런 부분에 대한 속내를 비추시더라고. 한동훈 장관의 그 레토릭, 본인도 이런 레토릭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수사법.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철학적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나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관련된 기술 같은 걸. 과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이 그리스에서
피어난, 그리고 중국清전국 시대도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펼치기 위한 여러 가지 언변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 관련된 이제 레토릭이라는 단어, 또 레토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관련해서 한 장관의 느낌은 스마트한 이제 아이콘을 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어떤 뭐 여당 내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지고 사상적인 검증. 현대고등학교 출신. 제가 그 88년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우리 동네나 이런 데서 몇몇 학교들에 대한 이제 비교라든가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 근처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나 휘문, 그죠? 경기나 휘문. 근데 중동고등학교, 이런 데를 약간의 그 비교 위에 있는, 왜냐면 연합고사 성적도 그렇고 과거의 정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는 배명고등학교나 잠실고등학교, 하여튼 뭐 그런 학교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 그러냐면 그 어느 날 그런 거야. 체력장을 하러 그때 그 근처에 현대고등학교를 갔었나? 그 근처에서 체력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대, 고등학교에. 근데 내가 속으로 또 거짓말 한다 특히. 87년도 중3 때 이제 체력장 같은 거를 외부에서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하여튼 그때부터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쪽 대치동, 신사동 뭐 이쪽 가면은 학교에 한 학교가 있는데 현대고등학교래. 현대? 현대그룹에서 만들었나? 현대그룹은 그 당시 뭐 건설사 뭐 이런 느낌이고, 현대자동차. 근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야. 와, 죽인다. 실제로 있었대. 실제로 있었고, 얘네들은 인근에 있는 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신흥고등학교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드세잖아. 뭐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남녀공학이었던 것 같아. 맞아. 아주 뭐 선망의 대상이었지 학교가. 거기 나왔다 이거지. 1회, 2회, 3회, 4회, 뭐 5회, 6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약간 밉상이죠. 그러면 바로바로 어떤 추궁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야당과의 큰 틀에서의 싸움은 그거잖아.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과오에 대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신분 보장을 위한 이런 방어,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속에 관련된 제한된 일반인과는 다른 구속에 굉장한 그 제약을 두잖아요. 법률에 의거. 근데 그런 부분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 형사소추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리스트릭하잖아.
근데 이제 법무부에 있는 한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형사상에 소추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야당 자체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공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을 다 심하게 쏟아넣는다 이거지. 뇌물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 씨 야당 대표만 그딴 소리 하고 여당이 가지고 있는 현재 말이죠 또 영부인과 그의 일족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있는데 참 희한하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추미애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거지.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교포라고 하는 아까 교포 동포청 교포청 이런 부분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구라파 쪽에는 상설기구로서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구 조성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과 조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깨졌다 라는 부분이지. 그리고 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명확하면서도 클린하게 어떤 그 조선족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 그 캡틴 따꺼라는清華대학교 출신 그리고 한국인인데 어머니가 이제 상해 쪽에 넘어와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오고 대학교까지 나간 분이고 한국 육군 대위를 제대하고 바로 하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해. 개인적으로 솔직하고 잘하더라고. 지식도 많고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이에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운영 진행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라고 그러면서 이제 데려온 친구인데 조선족이라고 이제 딱 밝히면서 요지는 그거야. 자기도 지난 학교 다니는 동안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 않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질문 같은 거를 하더라고. 굉장히 솔직했어.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은 중국인이냐?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조선족 출신, 한민족 출신 중국인이다. 오리진은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from Korea고 현재 국적은 중국이라는 거야. 뭐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인이고 중국은 한 달에 걸친 게 이게 아니라 나는 한국 출신의 중국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 얘기 뭐야? 난 중국인이라는 얘기야. 난 중국인이라. 오바마가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인데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오케이, 인정. 약간 좀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 보이더라고. 두 번째 질문. 축구 관계를 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경기를 하게 되면 누굴 응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에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자리라면은 고민했는데 그냥 단언코 얘기하더라고. 쿨하게 난 중국을 응원해. 다만 한국과 다른 민족이 응원을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한국을 응원할 거다. 이러더라고. 즉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중국은 나의 뿌리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야. 앞으로 중국 교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한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야. 한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재미교포란 말이야. 조선족도 이제는 조선족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제일교포도 있고 재미교포도 있고 교포들이 있는데 유독 중국 하면은 세계 열강 중에 그래도 손가락에 끼잖아요.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 제중교포에 대한 어떤 지위가 굉장히 좀 일단 구호나 이런 단어에서 풍기는 게 구태의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잖아. 조선족. 조선이 뭐야, 조선. 굉장히 좀 격화시키는 거잖아. 스탠스를, 그 스태츄를. 나는 그 부분에서 사우스 코리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대치 상황에서의 노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상하리 많지 의미적으로 조선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과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이런 희미한 이런 불안감 등이 그들을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벽으로서 가둬놓는 것 같아. 아니 재미교포를 한국족 뭐 조선족 뭐 가오리족 뭐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제일교포를 뭐 격화시켜서 부르지도 않고 이제 그들도 이제 제중교포라는 걸맞는 이제 어떤 단어를 써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잠재된 안보의 위험, 간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일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혼재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유독 그래. 조선족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봤어. 이제 메타 인식을 하는 거지. 요즘 메타 인식이라는 단어들이 있더만. 인식과 인식의 사이를 개인이 인지하면서 이제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선족에 관련된 경험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의미상의 사전적 의미와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 그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게
내 이제 결론이었어. 무슨 얘기냐면 1992년도에 처음으로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을 접하게 됐어. 21살, 20살 때. 20살, 21살 때, 6월경에 조선족이라는 이제 흑룡강성에 계신, 신문기자의 출신이, 한국에 와서, 일일 노동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더라고. 그때 갖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 만약에 재중교포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래도 야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선족이래 이 사람이. 조선족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어감이 좋지가 않아 사실. 미국족, 뭐 예를 들어서 어디족, 뭐 전라족, 경상족, 그러면 좀 희한하잖아. 이거 반드시 계산했는데 조선족이래.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래. 조선족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일제시대 때나 그 당시에 우리 한국말을 하나 아무튼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래.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래 한국인인데 일제시대 때 어쩌어쩌한 이유로 그 자손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1세대, 1.5세대 뭐 이런 어르신들이지, 사람들이지. 그분이 45살인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6.25 때, 일제시대 때 해방 때 태어나신 분은 아니겠어? 해방 무렵에. 근데 이제 거기 눌러 사는 거지. 우리 외가 쪽도 만주 쪽에 있다가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이거든. 일제의 수탈 때문에 그랬겠지 뭐.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근데 사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되게 점잖고. 근데 좀 안쓰러웠어. 어떤 부분에서는 조선족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에서의 그 어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행동을 하더라고. 기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아까 그랬어. 근데 좀 한계를 갖는 어떤 계층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쓰럽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봤을 땐 굉장히 합식도 높고 그랬었는데 희한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상하게 마치 한국 사회는 이런 창작물에 등장하는 조선족에 대한 그 조선족 아이콘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음흉하고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그렇더라고. 거기에 계속 노출되는 거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약간 공산권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어하는 공산당이라는 생각. 그래서 나도 점점 이렇게 언론이라는 프로파간다는 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야. 계속 거기에 대해 호응이다 되면 공기처럼 흐르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소화를 시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신무장이 된다. 거기에 따르는 준하는. 지난 2005년, 4년, 5년, 6년 경이었을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업무차 일을 보러 갔을 때,
거기서 가졌던 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한국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때까지도 우리 그 한국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은 조선족에 대한 일만의 한국인의 피가 섞인 안타까운, 하지만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맞는데, 거기서 또 굉장한 그 호객행위에서 그 계산 관련된 내용으로 엄청난 또 경험을 했지. 안 좋은 경험. 그러면서 이놈의 조선족 놈의 새끼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고 있었어. 최근까지도. 장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조선족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 나 조선족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봤니? 못 봤지. 그럼 그거 굉장히 솔직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며칠 전에 정치적이나 어떤 베일에 쌓인 의견이 아닌 이런 선술집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난 한국 출신의 중국인이다. 난 중국인이야.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난 중국을 응원할 거야. 무조건. 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난 한국을 응원할 거야. 이거 얘기 끝난 거야, 그걸. 건강한 중국인일 뿐이야. 그리고 한국에 인연이 많은 중국인이고, 인연이 많은. 그리고 예전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그런 호객행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가만히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있었단 말이야. 자국인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 술 먹지도 않았는데 술병을 갖다 놓고 이런 엄청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응? 인사불성이 되면은 거기에 술 갖다 끼워 놓고 막 계산소에다가 돈 올려놓고 말이지. 따라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런 사례들은 무궁무진하고, 꼭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쪽에만 그 이미지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어떤 한 대상이 품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이면서도 또 입체적인 기운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거지, 내 자신이. 관련된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 어떤 한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또 반갑잖아. 나는 또 일관한 거지 뭐. 한국말 하시는 중국분, 뭐 한국에 인연이 많고 한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한국의 일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연이 있는 중국인이 있다라는 게 중국 족보 또는 조선족이다. 근데 다 의미 없고 그냥 중국인이야, 중국. 나쁜 의미의 지금 중국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하고 많이 닮은 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1일 말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 탔다였습니다.